네, 안녕하십니까. 포상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앞서 발표한 이제 김지연 선생님과 2019년부터 연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였고요. 원래 1년차 수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IB를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좀 문항의 수준이 상당하고 저희 어떤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가이드 문서라고 있는데 거기 어떤 아이들의 역사적 사고를 좀 증진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1년 해보니 조금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인데요. 그래도 제가 좀 IB를 해나가는 동력은 좀 IB가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좀 공교육 안에서 어렵게 실천하고 있는 어떤 교사나 학생들의 그런 실천과 성장, 노력들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수능 3개사고요. 2019년 5월 IBDP 외부평가 문항입니다. 내용 요소는 동일하게 히틀러의 그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문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밑줄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 다음에 그 외부평가 페이퍼 1 문항인데 요거는 이제 그 사료집이 나가고요. 4개의 문항이 세트로 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블룸의 교육 목표, 그 지식 이해에서 종합 평가까지로 이렇게 나가는 문항이거든요. 첫 번째 문항의 9번의 B 보면 자료는 영국과 독일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최종적인 문항은 자료들과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독일의 침략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문항은 역사 지식을 기억해서 연결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B는 제일 낮은 수준이 어떤 자료를 이해한 바를 학생이 스스로 표현하게 하고요. 제일 높은 수준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나름의 글을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보다 높은 타당한 수준의 어떤 영역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을 대비한 학생들에게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대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IB에서도 역사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하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식을 활용하고 또는 좀 나가서는 지식을 생성할 수까지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수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좀 학교 수업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좀 상대 평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필 평가도 역시 성다형 문항이고요. 그 수행 평가 역시 상대 평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공정한 평가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아까 이혜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IB식 입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문항을 봤을 때 타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문항들이 저희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도착적이면서 어떤 2년간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냐 해서 이제 다음 내용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은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과정이고요. 2015 교육과정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지금 대구교육청은 세계교에서 이제 동일한 교육과정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세계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과정은 뭐 인류의 출현, 문명의 발생부터 해서 21세기의 세계를 통사로 다루고 있고요. IB에서는 어떤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흥미에 따라서 내용 요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교육청 세계학교는 20세기, 21세기 역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대비하면 우리나라 세계사가 1년간 3단이라면 약 100차시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B 역사는 그 SL이 150시간, 그 다음에 HL이 240시간을 하니까 1, 2차 세계대전만을 비교했을 때 2015는 1, 2차 세계대전을 보통 한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IBDP 역사에서는 1, 2차 대전을 한 30에서 한 40시간까지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충분히 어떤 시간을 확보해서 깊이 있게 어떤 수업이 설계될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탐구하고 어떤 성찰할, 숙고할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는 평가 문항이나 내용 체계를 통해서
좀 IBDP 역사가 학생들의 역량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큰 방향성이고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평가 목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IBDP 역사 평가 목표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블룸의 그 교육 목표 정의적 영역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역사 교육으로 변환시켜서 각 항목별로 한 3-4개의 그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시적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그 오른쪽 상단에 우리나라 역사과 핵심 역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역사 IB 역사 평가 목표와 굉장히 동일하지만은 그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 역량의 의미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교육과정 대강화가 추세이긴 하지만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평가 목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주도나 인천에 그 국제학교를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 그 다음에 교사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많이 봤었거든요. 피드백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은 어떤 뭐 수업 시수나 담당 학생 수 이런 걸로부터 비롯되지만 질은 어떤 좀 타당하고 전문적인 평가 목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평가 목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평가 목표와 평가 과제를 연결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문항이 페이퍼 1인데요. 어떤 이 단계, 어떤 역사의 단계와 어떤 역사가의 탐구 과정이 그대로 문항으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자료를 이해해서 이제 탐구를 시작하고요. 2번, 3번에서는 자료를 비교하거나 자료의 어떤 가치나 한계를 판단하면서 어떤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러한 지식들을 잘 적용해서 어떤 논쟁적인 어떤 역사가의 일반화에 대한 답변을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목표에 따른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IBDP 역사에서 특정한 수업 모형을 제한하거나 수업 방법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 사례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각 단계별로 많이 사용하였던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업의 큰 틀은 외부 평가 형태의 발문으로 구성된 학습지를 제작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요. 천천히 단계별로 그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앞선 평가 목표나 그다음 문항별로 타당한 어떤 세부적인 피드백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가능하면 여러 차례 피드백을 주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 연표나 보통 사료 학습을 실시를 하고요. 이런 연표나 사료 학습을 통해서 역사 지식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좀 사료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의 어떤 탐구처럼 탐구 활동에 집중하게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과 분석의 적용입니다. 여기서는 제 나름으로는 문제 해결 학습이나 개념 기반 학습들을 좀 많이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해를 활용해서 어떤 역사적 문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장과 논거를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그 논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수업을 하였는데요. 스페인 내전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왜 개입을 했는지를 찾은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개념을 추출했었습니다. 국익 때문에 그 나라들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구나. 그래서 스페인 내전의 피해가 그렇게 컸고 스페인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전이 발생했을 때 국익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반전이나 평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적용과 분석의 분석입니다. 여기도 보통 사료 학습을 실시하였는데요. 앞선 사료 학습은 단순히 사료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두 가지의 사료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료의 관점이나 견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 지식 간의 구체적이고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문제점 이나 탐구할 요소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팽창을 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유화 정책을 했다. 영국은 적극적으로 유화를 했지만 프랑스는 어떤 영국의 유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이 달랐을까?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또 다른 탐구로, 또 다른 지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종합과 평가의 평가입니다. 여기도 앞선 분석처럼 어떤 역사 자료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OPCBL이라는 요게 그대로 페이퍼 1에 문항이 되면서 하나의 학습 형태입니다. 어떤 자료의 기원, 목적, 내용을 가지고 자료의 가치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그냥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식을 상대해서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거를 많이 훈련한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우리가 흔히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그 사료 비판 과정인데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이 유화 정책을 했을 때 영국 의회에서 어떤 연설했던 연설문을 분석하면서 거기는 유화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최선이 아니었는데 왜 영국은 그러한 유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그 자료의 가치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다른 탐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종합과 평가의 종합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토론 학습을 실시하였는데요. 저의 이전의 토론 학습은 찬반이나 조금 우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IB에서 토론 학습들은 앞에 분석이나 평가와 관련해서 각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 또는 서로 생각의 차이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토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토론은 과정이고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역사과에서 탐구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의 형태로 디자인되는 어떤 읽고 또 토론하고 쓰는 그런 체계의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페이퍼 1, 2, 3 형태의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또는 어떤 자신의 진로나 어떤 자신이 궁금한 점을 탐구하는 내부 평가를 이제 수행 평가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학생이 나름의 역사 지식을 생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은 외부 평가 형태의 에세이인데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그 IB 수업을 하면서 역사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셔서 이 둘 간의 나름 어떤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채점을 하고자 했고 채점이 끝나면 이제 거기에 점수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논평을 하는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IB 과목들은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성적 표기는 A, B, C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세특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요거는 한 학생의 기록인데 저희가 지금 IB는 2년간의 과정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4개 학기로 되어서 왼쪽이 1학기,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2학기의 그 세특 기록입니다. 둘 다 형태는 토론 학습이었는데 1학기에는 그냥 제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잘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2학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상대의 의견을 반박도 잘하고 유효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잘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OPCBL 학습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이 그 선전 포스터를 제공하니까 저 포스터를 봤다고 정말 대중들이 현혹당했을까 호도됐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대중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 해서 어떤 그 독일에서 생산하는 홀로코스트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어떤 독일의 대중들이 홀로코스트를 방관하거나 좀 더 직접적으로 행동한 자료들을 찾아와서 어떤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잘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뭐 반박을 잘했다, 토론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OPCBL을 통해서 역사가 정말 그랬는지 역사 사실의 어떤 원형을 탐구하려는 그런 역사가들의 모습 이 보여서 그걸 학생부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샘 와인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어떤 특정 주제를 연구할 때 이 특정 주제를 잘 아는 학생과 이 주제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대라서 이 주제를 모르는 역사가 중에 누가 더 연구를 잘할까? 당연히 후자인 역사가 연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 시대를 깊이 있게 어떤 탐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IBDP 역사 수업에서 추구한 바도 그러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역사가를 꿈꾸는 아이들은 없지만 뭐 평생학습 시대나 또 온갖 자료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사가들이 가진 역량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든 사회에 나가서든 역사가 필요한 순간에 어떤 역사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역사 지식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로 이제 길러내는 것이 어떤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IB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지금 특히 역사과 선생님들은 또 역량이 있으시고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좀 이게 탐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읽고 쓰는 학습지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수행 평가나 이제 농구 수량 평가 이런 내실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몇몇의 어떤 역량 있는 선생님들의 사례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서는 안 되고 시스템으로 구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사과에서는 어떤 주제 중심, 아주 타당한 평가 기준의 제공이나 어떤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제의 일치 이런 것들이 저희 IB에서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입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말 저희는 대입을 고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입보다는 조금 이제 선생님을 믿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서 IB를 어떤 선택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일개 학생들이 너무너무 애정도 가고 예쁜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막 드라마틱하게 대입이 바뀌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입사관들이 어떻게 그 학생부를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IB는 일단 학기는 아니고 학년별로 이렇게 과정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생기부를 볼 때는 조금 IB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점들을 좀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그 교수님 발표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개인과 사회라 그래서 그 역사 과목은 한국어화 돼서 아이들이 있는데 개인과 사회 또 다양한 좋은 과목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좀 다양한 과목들이 한국어화가 돼서 조금 아이들이 좀 더 진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